새말귀 첫걸음 제1강 사실을 사실대로 알기 모습공식 하나. 자, 보림선언 서울선언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부처님의 바른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초 거사님이 주창하신 새말귀를 수행 방법으로 백만자성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언 서울선언에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체계적으로 처음 보시는 또는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에게 지금부터 쭉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가 같이 듣고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새말귀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이제 새말귀를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서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안내서 제일 처음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 이렇게 오지요. 그렇지요, 정봉기 거사님. 네.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수행을 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우선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이 또 명료하고 간단 명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흐릿하고 좀 이렇게 말하자면 아웃라인이 콱 잡혀져 있지 않은 또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고자 하시는 그 본래의 다들 목적이 참다운 진리를 찾아서 고통에서 해방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진실된 삶을 살고 싶다. 대부분 그런 많은 바램을 가지고 있지요. 다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그것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어하고 또 깨닫고 싶어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면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행을 한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냅다 그냥 참선한다, 호흡한다, 또 경전을 읽는다. 이것이 수행의 하나의 방편이지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들을 하려고 하지? 여기에 대한 자기의 그 나름의 말하자면 철학이라고 할까? 그 이유라고 할까?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제가 이제 질문을 한다면 천재 필씨는 혹시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아가 있어서 괴로우니까 예. 자아를 깨치려고. 그렇죠. 자아를 깨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사실 그대로 알지를 못하고 뒤바뀌게 알고 또 그 뒤바뀌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또는 고통에서 헤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그것을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적용이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 공부하는 가장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사실을 알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죠? 정봉기 거사님.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돼. 가짜가 가짜임을 알아야 돼. 네? 가짜가 가짜임을 알아야 돼. 아, 가짜가 가짜임을 알아야 된다. 한 걸음 더 나가셨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를 알려고 하는 거죠. 지금 진짜를 알려고 합니다. 현재는 무엇이 가짜인지를 몰라. 우리가 지금 무엇이 가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거죠.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지요? 예예예. 또 변하는 것.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 가짜는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구별을 하려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 근데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뭐 진리랄지 이런 것은 보편타당하죠. 어느 때 어느 곳에도 항상 보편타당한 것이 진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때와 곳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은 잘 모르겠어. 그럼 변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지요. 변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제일 출발선이라는 거죠. 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천재 필시 변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요. 변한다는 거는 모습이 있는 거. 예.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지요? 모습이라는 게 조건과 인연으로 생기는 거.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 전부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자, 눈을 떠 보십시오. 천재 필시. 지금 이럴 때는 소리가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지요. 그러니까 소리가 있는 거지요. 그러죠? 지금 종소리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소리가 안 나. 종소리가 종소리가 안 나요. 예,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금방 종소리가 있었지요. 지금은요. 지금 없습니다. 종소리가 없지요. 그래서 종소리가 있을 때 들었습니까? 종소리가 없을 때는요. 소리 못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까? 근데 종소리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지요? 못 들었는데. 소리가 있을 때랑 비교를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종소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종소리가 딱 생겼어요. 이때 뭐지요? 종소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종소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게 채로 이렇게 쳐서 없잖아요, 지금요. 이거를 무슨 모양의 모습이라고 하냐면 종소리가 있을 때는 소리가 있는 모습이고 소리가 인연과 조건이 다해서 사라지면 없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있는 모습만 모습인 줄 알아요. 금방 소리가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없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소리가 없는 줄을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눈도 마찬가지고 소리도 마찬가지고 감촉도 마찬가지고 또 생각도 마찬가지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손을 딱 이렇게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그러면 손과 손이 딱 만나요. 그러면 이게 감촉이 있는 거지요. 감촉이 있고 또 따뜻함도 느끼고 부드러움도 느껴요. 자, 손을 떼 보십시오. 지금 있던 감촉이 사라졌지요. 지금 있는 감촉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촉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감촉이 없는 것을 모르나요? 이거는 있는 감촉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없는 감촉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있는 것만 있는 줄 알아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 모습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자기의 감각이거나 생각을 하거나 느낌이 있을 때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이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고 들리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모습 공식 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모습 공식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대로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보림선언에서는 그 새말귀를 우리가 나중에는 새말귀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새말귀를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데 그것을 지금 실제로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이 모습공식입니다. 모습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 제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제행무상. 또 무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체계고입니다. 그리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그것이 제법무아입니다. 이것을 부처님의 삼법인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모습공식입니다. 모습공식. 그래서 모습공식과 바탕공식을 사다리로 해서 그 실제로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이해와 직접 체험을 느끼도록 해서 새말귀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보림선언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습공식 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모습공식. 모습은 전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자, 이렇습니다. 금방 우리가 그 종소리를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봤어요. 소리가 있다, 있는 소리도 듣고 소리가 없다, 없는 소리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듣는 성품은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듣는 성품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법신자리죠. 듣는 성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어떻습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요 채로 이거를 종을 이렇게 있어요.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소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모습이라고 합니다. 있다, 없다는 모습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있다는 모습인 줄 아는데 없다는 모습인 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그 사냥개가 멀리 있는 소리도 조그마한 소리도 다 들을 수가 있는데 사람은 못 듣지요. 그러면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사냥개에는 그 소리가 있다가 되고 사람에게는 없다가 됩니다. 또 냄새도 그 사냥개들 그 냄새 굉장히 잘 맡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냥개에는 그 냄새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무라고 해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는 무엇이다? 모습이다. 모습이다. 생각이 있는 것도 모습이고 생각이 없는 것도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것만 모습인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고요하다 이렇게 되면 고요함에 빠져버리면 모습이죠.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변하는 것. 변하는 것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그런데 이 어떻게 해서 변하니? 인연과 조건에 따라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의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변하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헛것이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을 잘 굴리자예요. 그래서 이 모습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모습공식을 자기가 꾸준히 잘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맨 먼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려면 사실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사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눈먼 망아지 요롱소리 듣고 쫓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이 뭔가를 먼저 알기 위해서 많은 법문도 있고 경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전부 다 어디를 기초로 하고 있냐면 부처님의 삼법인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삼법인이 제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한데 그렇게 해갖고는 이해가 잘 안 돼. 듣기도 많이 듣고 우리가 보기도 많이 봤어. 그런 글꼴을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그것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습공식을 만들어 놨는데 이 모습공식을 실제로 실천하는 업구를 다시 우리 도반들이 공부를 쭉 해오시면서 더 많은 노하우가 생겨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제가 옛날에는 처음 할 때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뒤에는 막 진도 나간다고 제가 이거를 잘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일심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심행이죠. 일심행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숨어 있다?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일심행이 없다지요. 이러면요? 있다. 일심행이라는 모습도 볼 뿐만 아니라 있다라는 모습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있는 거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거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이러면요? 없다지요. 이러면 있답니다. 소리가 있다, 없다. 모습이 이런 형체가 있다, 없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 좀 충격을 받아요. 충격받는 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는데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다는데 충격을 받는 겁니다. 없는 소리를 듣거든요. 없는 소리를 들어요. 김경식 보살님 없는 소리 들었죠? 네. 조용한 소리를 들었지 않냐고요. 조용한 소리를 들었지 않냐고요. 네, 좋습니다. 천재 필시 좀 의외지요. 이때까지는 소리 있는 것만 들어봤어. 생각이 있는 것만 생각이라고 했어. 그래서 생각이 있다, 생각이 없다. 없는 것도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또 밝음,
인연과 조건으로 바깥은 어두운데 여기는 지금 밝지요. 밝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을 다 꺼버리고 나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어둠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밝음이 어둠을 차버리고 어둠이 됐다거나 어둠이 밝음을 밀어내고 어둠이 되지는 않습니다. 밤이 되면 어둡고 낮이 되면 밝은데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태양면을 향하면 밝음이 되고 태양의 반대편에는 어둠이 되거든요. 그럼 나라에 따라서 밝음과 어둠이 또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이 실체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바깥이 깜깜해요. 바깥이 어둡지요? 깜깜한데 여기는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전등불을 켜니까 무엇이에요? 밝음이 됩니다. 그러면 밝음 속에 어둠 속에 밝음이죠. 어둠 속에 밝음이에요. 자, 낮에 사진을 현상한다든지 무슨 귀신 나오는 그런 터널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밖에는 밝은데 그 안에는 어두워요. 그래서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밝음과 어둠이 있다와 없다가 공존하고 있다.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요 있다 없다라는 데 대한 요것이 만약에 인식이 잘 된다면 그 변한다라는 이치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변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 만약에 변한다라는 것을 자기가 실제로 안다면, 실제로 알고 실제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면 그건 깨달음입니다. 그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한다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이죠. 사라집니다. 그죠? 사라지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목소리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목소리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지요. 그래서 목소리를 잘 굴리자죠. 그래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났다가 죽었다가 났다가 죽었다가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은 무엇이다? 전부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은 무엇이다? 가짜다. 그래서 가짜에 머물 수 없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왜 잘 안 될까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그러면 나하고 죽는 것도 가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도 가짜. 괴로웠다가 즐거운 것도 가짜. 몸뚱이가 지금 났다가 죽는 것도 가짜.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것도 가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변한다라는 이치는 무궁무진해서 너무 그 뜻이 깊고 깊어서 일반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A라는 것이 있는데 이 A가 B로 또는 A-로 변하는 것을 변한다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변하는 거지요. 이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인연과 조건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 A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실제로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로 체험했다고 하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몸뚱이가 내다, 또 생각하는 내가 내다, 또 지금 감정이 일어나고 화를 내고 있는 내가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전부 가짜라고 했죠. 천재 필시 이해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가짜라고 했으니까 가짜에 머물 수가 없지요.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짜에 머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짜에 머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길로만 가면 좋은데 전도망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는 것을 알아서 이것이 가짜구나, 그래서 여기에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알면은 정말로 좋겠는데, 가짜에 머물 수 없는 것에 자꾸 머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제가요. 정봉기 씨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듭니다. 힘들겠지요. 그것을 조금 다른 또 표현을 한번 해보시죠. 세 분한테만 물어볼게요. 다른 분은 다 알고 있어요. 세 분만 몰라요. 끄달릴 것 같은데요? 끄달리죠. 끄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머물 수 없는 것에 머물면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괴로워요. 괴로우면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 있냐고요? 가짜에 머무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가짜는 변하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인데 내가 거기에 자꾸 머물러. 그래서 가짜에 머물러서, 가짜에 머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지라고 합니다. 예, 부처님 법은 정말로 논리적이고 이치적이고 그렇습니다. 무지예요, 무지요. 이것을 무지라고 합니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에 자꾸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머무는 것이 무지입니다. 무지라고 하니까 뭐 막 도깨비가 막 뿔이 나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무지는 무엇을 낳지요? 무지는 무엇을 낳는가? 무엇을 낳아요? 번뇌를 놓지요. 번뇌는 무엇을 낳아요? 번뇌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김경식 보살님, 자꾸 거사님이라. 김경식 보살님. 번뇌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번뇌라는 것은 자꾸 머무는 거거든요. 머물러서 막 생각이 많은 거거든.
그래요. 번뇌는 괴로움을 낳아요. 고를 낳아요. 자,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것이 몸뚱이가 됐든지 감정이 됐든지 또 생각이 됐든지 관계가 됐든지 그 무엇이라도 우리는 항상 괴로움 속에 있거든요. 정말로 괴롭고 싶지 않은데 늘 괴롭단 말입니다. 또는 내가 이건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해야 되겠는데 자기의 습관 때문에 자꾸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하면서 후회를 하고 반복을 하면서 후회를 하고 그러지요. 권대현 씨 그렇지. 예. 이러고 다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또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고통이 이제 처음에 이제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고통이죠. 또 그 다음에 뭐 탐진치료로 인해서 일어나는 또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어요. 그거는 첫째, 둘째는 그래도 약한 것이고 가장 우리가 깊은 것이 뭐냐면은 윤회를 일으키는 본래의 그 무명, 무치 이것이 가장 큰 괴로움입니다. 가장 큰 괴로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세 번째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상승법입니다. 최상승법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지금 매우 괴로워요. 매우 괴로워요. 그래서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많은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재필 씨? 번뇌를 일으키는 조건. 무지를 타파해야 되겠죠. 무지를 타파하는 것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길. 그래서 요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는 처음 오시면 맨날 요것만 갖고 합니다. 근데 좋아요.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사실대로 알아야지. 이거 다 적혀 있어도 말 못한다.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사실대로 알아야지. 사실대로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것이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법. 인과법이라고도 합니다. 연기법.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니까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그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의 당체도 비었다. 죄의 당처도 비었다. 괴로움의 당처도 비었다. 하는 것이 뭐예요? 괴로움이 자체성이 없다. 업이라는 것도 자체성이 없다. 좋다는 것도 자체성이 없다. 싫다는 것도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해요. 요 연기법이 이루어지려면 요 자체성이 없다는 공성에 대한 이치가 그냥 깨달아지는 겁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텅 비어 있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공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안다는 것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경전에도 전부 보면 이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성에 대한 이치를 깊이 통찰해야 된다. 그것이 무지를 벗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다. 그렇게 설명을 그 경전에도 하고 계시고 모든 조사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연기법과 공성에 대해서 깊은 자각과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할 수가 없어요. 요새 말로 하면 뻥 치는 거지.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인연과 모습 공식을 하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다는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부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전체로 본다는 겁니다. 전체로.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보면 체예요. 그지요? 체인데 북체를 볼 때 몸과 눈을, 그러니까 마음과 눈을 이 체에다가 딱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고정을 딱. 이게 우선 관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이걸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나 보고 있는데 뭘 자꾸만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을 하라고 하면, 나는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감정을 붙잡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 감정이나 관계, 생각 이런 것들에 너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매우 어려운 얘기라요. 처음부터 그게 말하자면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 그렇게 안 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그만한 실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 인연과 조건이 성숙이 되게, 우선 제일 말하자면 유치원생부터 자기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실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실력을 끌어올리지 않고 대학원생 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100% 실패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오신 분, 또 되게 머리도 좋고 그거 하신 분들은 일시명은 맨날 그런 거 하라고 하지만 그게 뭔 공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는 뭐가 없다? 왕도가 없다. 왜? 우리는 무지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무지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공부를 자꾸 해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 눈에 보여요. 뭐가 보여?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걸 안다. 내가 내 틀을 갖고 있다는 것. 생각은 자유로울 것 같지요? 느낌도, 감정도 자유로울 것 같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어요. 여기 다 인연과 조건으로 자기가 그 생각하고 느낌이 뭐예요? 모습이거든. 모습이에요. 모습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일이야. 그런 거 있겠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을 하면 자유롭게 생각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생각도 교육, 내가 눈으로 보고 주위에서 막 말을 많이 듣고 이런 것이 형성이 돼 있어. 관념으로. 그 관념이 내가 무엇을 보고 딱 하면은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딱 말하자면은 모습 이러면 거기서 줄줄줄줄줄 자료 나오듯이 내가 딱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내 자료에다가 모습 넣으면 줄줄줄줄줄 나와. 근데 그거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로.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얻어 들어왔든지 보았든지 하는 것이 전부 저장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꾸 자기 건 줄 알고 하나 더 나가면 자기인 줄 알아. 자기인 줄 알아. 그것이 뭐다? 무지라는 겁니다. 무지. 그래서 모습 공식을 처음부터 딱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해 나가면 지금 내가 말한 것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하지요? 전체로 보기. 전체로 보기. 두 번째는 쪼개서 보기. 세 번째는 이름 붙이지 말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 그런데 이 전체로 보기가 그렇게 어렵네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1년은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막 그래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너무나 편하게 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꾸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이 마카펜을 볼 때 마카펜을 보면 좋은데 안 본다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카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이 자꾸 연습이 안 되면 자기의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붙잡을 수가 없네요.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김경식 보살 이해되십니까? 요 마카펜을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가 없으면 내가 일으키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붙잡을 수가 없다고. 이 마카펜 보듯이 생각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붙잡을 수가 없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고 감정으로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마카펜. 인연과,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카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카펜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 내려놓는 것. 자, 6개 해보죠. 그래서 아침에 6개, 점심에 6개, 저녁에 6개. 이거 실제로 해보면은 박은경 쌤 어렵죠? 아침, 점심, 저녁 6개씩 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6개를 해야 해요. 자, 지금부터 6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전부 다들. 자, 6개 하셨죠? 근데 이렇게 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개에 하나씩만 해야 되거든. 물건을 이 동시에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지요. 천재 필시 어떻습니까? 이 동시에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도 안 해. 뭐냐면 마우스 막 자료 막 이렇게 해버려. 줄줄줄 이렇게 해버려.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에 딱 한 개씩 6개를 본다. 그리고 반드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개로 하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또 딱 한 개 하고, 그렇게 해서 6개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만 해봐요. 자꾸만 해보면 어느 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처음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을 아는 것 같지만 그거는 자기 관념으로 아는 거지요.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얘가 내한테 나는 이런 거야 하고 짠 하고 나타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 하면서 기다린다. 그냥 하면서 기다린다. 이 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6개. 저녁에 6개. 그것을 충실히 한다.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6개 중에 1개를 딱 가지고 쪼개서 보기를 한다. 요거 한번 쪼개보지요. 6개만 쪼개보지요. 자, 김경식 보살님부터 해볼게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막합된 뚜껑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네, 그 다음 천재필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막합된 포장지. 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다음 정봉기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뚜껑의 파란색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글씨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운행.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글씨의 빨간색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도거사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빛 색깔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네, 우선 이렇게 6개를 합니다. 이거 가지고 수십 개를 쪼개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관찰을 하려고. 자세히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걸 관찰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생활 속에서 관찰이 돼요. 생활 속에서 상당히 관찰력이 뛰어나게 돼요. 관찰이 뛰어나게 됨으로 해서 그 일을 참말로 보는 힘이 커져요. 사실대로 보는 힘이 커져요. 보통은 어떤 일이 있으면은 안 보거든. 안 보고 잘 안 들어요. 너무 말 안 듣고 잘 안 봐. 안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버려. 그래서 우리 왜 이런 게임도 있죠. 뒤로 다 돌아보게 해서 앞에 사람한테 손짓으로 뭐 이렇게 하면은 저 뒤가 뭐 엉뚱한 거 되거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내 인연과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연과 조건 받아들인 데서 또 하니까 또 부풀려지고 여기서 처음에 했던 거하고 저거 하고 완전 딴 게 돼버린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충실히 할 것. 충실히 할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충실히 할 것. 그리고 하면서 자꾸 짜증내지 말고 할 것. 짜증내지 말고. 짜증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봉기 씨? 하다가 짜증이 나. 뭐 이게 공부라고. 짜증을 모습 공식으로 네. 변한다 해보세요. 처음부터 해보세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짜증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심심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천재필 씨. 심심한데. 네. 심심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심심한. 처음부터 해보십시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심심한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김경식 보살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별거 아니라는 생각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딱 가면 이게 안 잡히네. 그냥 심심한데 들어가 버리고
짜증에 들어가 버리고 별거 아니라는 데 들어가서 막 헤매버리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